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환TV 우영원장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7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수요일날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이번 그 주제는 제가 척추 수술 후 재발 재발에 관련된 논문도 많이 있고 언제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된다 얘기도 많이 있고 물론도 많이 있는데 제 환자들 위주로 제가 재발 리스크를 만났던 협착증 수술했던 몇몇 증례를 통해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좀 재발이 좀 잘 되는지 제 생각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크가 재발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척추 추간막 탈출증에서 디스크 환자는 5% 정도는 재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협착증은 재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재발이라는 게 증상이 이제 깔끔하지 못하고 재발됐다는 감압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혈종, 그러니까 신경통로 안에 피가 좀 찼다든지 그리고 후관절을 많이 깎아내서 척추가 불완전해져서 추간공 병변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불완전한 감압 자체는 수술을 잘 못한 거죠. 그거는 발생을 안 하는 게 맞고 혈종 같은 경우는 피가 좀 찰 수 있습니다. 근데 협착증에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플라빅스라든지 아스피린 계통을 장기간 드셨던 환자 그런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도 뼈나 신경통로에서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차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제가 혈종이 찼을 경우 대부분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계통을 쓰시는 분들은 지혈제를 쓰지는 솔직히 루틴하게 쓰지는 않는데 트라넥산이라는 주사를 한두 번 섞어서 달면은 응급조치로 출혈량을 막을 수 있고 대신 이제 그 주사 자체가 쓰지 못하는 환자들, 심장 스텐트를 하셨는데 혈압약 중에 아스피린을 드신 분들은 지혈제를 쓰는 거는 크게 걱정 안 되는데 스텐트 하시거나 대동맥 시술 하신 분들은 만약에 지혈제를 쓴다, 지혈제를 쓴다면은 항응고지를 오래 써야 되는 환자들이 혈관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은 배액관을 조금 오랫동안 거치해두는 그런 방식으로 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보통 거치하는데 한 3-4일 정도까지 혈종이 수술 후 MRI상 좀 차였을 경우 양을 보고 20cc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거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후관절이 많이 손상이 돼서 뼈가 흔들거리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현미경 수술하게 되면 이제 방향 자체가 후관절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생각보다 좀 과하게 제어될 수 있어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시경으로 시작하면 인대 붙는 부위와 뼈 붙는 부위 자체가 후관절 부위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게 되고 뼈를 많이 깎지 않더라도 안쪽을 좀 더 바깥쪽 좀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후관절 손상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협착증은 일단은 대원칙 표현보다는 수술을 제대로 끝냈다면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 근데 합병증 가운데 혈종이 찰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혈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배액관을 좀 거치하면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한다면은 협착증 수술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내시경을 할 경우 디스크가 문제인데 디스크는 이게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디스크 중에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됩니다. 나온 부위만 정리하면은 혹시 근접한 그 디스크가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디스크를 많이 남아있는 걸 많이 제거하면은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저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술자 입장에서는 나온 디스크는 확실히 제거하고, 저는 그 입구 면에서 내시경 그 화면상 신경이 눌리지 않는 범위까지 조금 다져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MR 보면은 그냥 빤듯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 느낌, 제가 필드에서 보는 거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밑으로 디스크를 다운 사이징 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후 MR도 많이 빤듯하고, 그리고 추후에 추간판을 많이 제거하는 그런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환자분의 증상도 많이 이제 보존되니까 그런 수술 후에는 수술 중에서는 그런 필드에서 그런 조치를 좀씩 하고 있고, 디스크 수술은 재발 외에는 뭐 마찬가지로 혈종이 고일 수 있고, 근데 협착증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고, 혈종과 신경 루트를 많이 당길 경우 다리가 먹먹한 느낌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약을 쓰고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수술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수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발이 언제 많이 되느냐. 일단은 비만과 담배는 뭐 계속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무거운 관절, 무릎 관절도 문제 있고 허리도 문제 있듯이, 지금 체중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퇴행과 협착 이런 것들이 더 빨리빨리 진행돼서 디스크와 협착증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고, 담배는 백해무익하죠. 디스크 퇴행도 빨리 조장하고, 니코틴과 타르가. 그래서 담배와 비만 그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오히려 남성분들이 수술하면 특히 디스크 협착증은 남녀 차이가 재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녀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디스크 환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재발이 좀 잦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아팠던 통증에서 확 좋아지고 하니까 일상으로 좀 빨리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려는 분도 있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조리원에서 애기 낳으면 안정 취하듯이 디스크가 잘 정리돼도 이제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자체가 보통 6주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생활을 그대로 하시되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건 6주 정도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차를 2시간씩 운행하고 책상에 6시간 동안 앉아서 일을 하고 나서 아프다고 다시 오면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게 수술자의 팩트도 있겠지만 없진 않습니다. 환자의 관리 팩트도 상당히 유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많이 무리하게 들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협착증보다는 디스크 환자들은 앉는 자세, 그리고 체중 관련된 무거운 물건 드는 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 관련된 영상은 제 재발 챕터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로 디스크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드물지만 어제 제가 제 수술 한 달 전에 이제 제 지인분이신데, 양방이 내시경 감압술하고 잘 지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5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일상으로 좀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번에 걸려돼서 수술하고 3일째 퇴원해서 계속 일을 하셨나봐요. 근데 한 3일 전에 오더니 쩔뚝쩔뚝거리시면서 파행이 생겼는데, 협착증 했는데 이거 웬만하면 이게 재발 안 하는데 해서 MRI 찍어봤더니 협착증은 잘 정리되어 있고 디스크도 나온 게 없는데, 이 뼈 사이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있는데, 관절 자체가 원래 흔들거리는 건 없었는데 오래 앉아서 일하면 그쪽이 살짝 거기서 액이 도출되고 관절의 낭종 같은 것이 나와서 신경을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후관절
활액낭종은 수술 받지 않는 환자분 가운데도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낭종인데 수술하고 나서 낭종이 발생해서 신경을 그분은 원래 좌측이 아프셨는데 오른쪽으로 낭종이 생겨서 어제 걷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내시경 감압을 반대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또 제가 그래서 아예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래도 협착증도 디스크처럼 조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리하는 건 좀 피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은 그 환자분이 이제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거죠. 의사도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증상이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6주 이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저하고는 잘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저 환자분을 위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내시경 이후에도 재활 치료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빨리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제 재발 후궁이 감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추간공 병변이 꽉 막혀 있는 케이스는 사측관경의 유압술 같은 경우도 이제 증세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술적인 옵션인데 그런 것도 치료의 한 방편인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델타 변이로 1600명, 1500명 계속 수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데 전염력이 높으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